자, 북한 사이버 범죄에 변을 잡겠다. 미국을 분노하게 만든 역대급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이 한지호라는 사람을 포함해 북한 노동자 4명에 대해서 무려 현상금 67억 원을 걸고 현상 수배에 나섰습니다. 자, 북한의 IT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현상 수배를 겁니다. 와, 진짜 많이 오겠다. 야, 300곳이 넘는 미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했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미국인? 이들은 미국인 60여 명의 신분을 도용해 IT 기업의 개발자 등으로 위장 취업했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도 취업을 해요. 이 정보기관에도. 자, 전 세계를 뒤흔든 북한의 500만 달러의 사나이들, 그중에 첫 번째가 방금 보신 바로 한지호입니다. 와, FBI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500만 달러, 이름 한지호. 공범들의 이름도 지금 나와 있는데 진춘지, 쉬하오란, 쫑화. 북한 사람들인데 이 가명을 보면 알겠지만 다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한지호 정도만 미국 FBI가 특정을 했고 사진을 공개했고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이름조차도 아직 특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 일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위장 취업 등의 범죄를 벌여왔다라는 내용이고요. 기소장을 보면 FBI가 기소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고도로 숙련된 북한의 IT 전문가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들의 혐의는 위장 취업과 자금 세탁입니다. 보시면 한지호, 진춘지, 쉬하오란, 쭝화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하고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미국의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한 건데 무려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3년간 60명이 넘는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미국 회사에 채용이 돼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해줘요. 그리고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요. 그 결과 이들이 얼마나 벌었냐? 미국 IT 기업에서 680만 달러, 680만 달러. 김정을 위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들이 이 일을 했냐 안 했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300개. 그래서 지금 위장 취업이네, 그냥. 위장 취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미국 회사가 채용을 할 수 없어요.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사람 신원을 도용해서 미국의 다른 사람인 척 가상으로 회의도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납품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용한 미국인인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수법을 활용해서 94억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낸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위장 취업의 달인들입니다. 회사들이 또 많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회사들이 취업 절차가 이게 좀 허술한 편인가요? 그렇게 뭐 허술했다라기보다는 대개 보면 이제 재택근무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팬데믹 기간이고 대면을 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뚫고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북한 쪽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이제 뚫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은 미국 사람 신분을 사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갖다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거기서 딱 신분 하나 사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 들어가서 그것만 통과하게 되면 계속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TV 화면에 보시듯이 이런 주민등록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사서 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오피셜 계정이다 이거죠. 미국 사람이고 여기 주소 살아있고. 프리랜서 같은 웹사이트는 정말 이 프리랜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자기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이런 웹사이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기를 마케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우리는 15명의 개발자와 디자이너로 구성된 수석 모바일 웹 개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네, 팀원은 평균 6년 이상의 개발 경험으로 고품질 제품 및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비즈니스의 CEO 입장으로서 아니면 HR 쪽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 필요한데 이런 걸 딱 웹사이트에 뜨고 신분증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고 그다음에 또 넘버를 위에 보면은 88, 100 있잖아요. 만족성하고 이런 efficiency가 100%라는 거죠.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아 이거는 피드백에 와서 저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객 후기 만족을 시키는 하고 잘하면 뭐 최고. 기업에서는 완전 윈이죠. 최고죠. 그리고 이들이 또 팀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 계정에 24시간 내내 접속해 있다는 겁니다. 배달앱을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데 우리 배달앱을 보면 그 인기가게 순위가 쫙 나오잖아요. 나오죠. 예, 거기서도 그 인기가 높은 곳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가격도 저렴한데 서비스도 좋아. 그러니까 사이트 내에서 인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어찌 보면 그 해외 IT 기술자들이 그 치열한 프리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비법이 아닐까, 영업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런 북한 IT 인재들이 어떻게 취업했냐? 그러니까. 어떻게? 미국인 신분을 도용했다까지는 알려졌는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멀쩡히 면접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상 면접까지 무사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유창한 잉글리시로.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수법을 썼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소장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미국 내에 이들을 돕는 미국인 조력자가 있었던 겁니다. 있어야지.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자, 그러면 북한을 도운 미국의 조력자들은 종민 씨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미국인 신분을 이렇게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불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돈이 굉장히 급하신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제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북한이 좀 그렇게 좀 섭외를 하고 신분 세탁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노숙자. 워낙 또 옛날부터 잘해왔고. 자, 그렇다면 북한 IT 기술자들을 도운 미국 내의 조력자들은 과연 누굴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20년부터 이들을 도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체프먼도 체포됐습니다. 맞아요? 자, 미국인 여성이 기소가 됐습니다. 뉴욕도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다 나눠져 있는. 통금마저 도왔다. 이거 완전 플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뭡니까 이게 또. 영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자면 미국 현지 책이 있었고 외부에 이제 해외 책이 있었던 거죠. 두 명의 조력자 올렉산드르 디텐코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이 IT 쪽에서는 업워크셀이라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크리스티나 체프먼이라는 미국 국적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그런 증명서를 북한 사람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할 때 어떤 신원 같은 거를 숨기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지호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 사람을 도운 이 체프먼하고 디텐코 다 5월에 이제 각각 애리조나주하고 폴란드에서 이제 체포가 됐죠. 예, 야 이걸 잡은 것도 신기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우리랑은 달리 이제 누적되는 형량이잖아요. 그래서 체프먼 같은 경우에는 97년, 디텐코는 67년, 사실상 이제 종신형을 받게 그렇죠. 중범죄자이고. 이 조력자가 지금 2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조력자들이 과연 그러면 자신들이 도운 사람들이 북한
IT 기술자인 거를 인지했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느냐? 지젠코라는 사람이 브로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 뭐냐 미국 국내에서 신분 세택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체포맨과 같은 사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그 도용된 신분을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지젠코 이 사람이 이제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압수수색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신분 도용을 위해 많은 돈을 낼 의향이 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분 도용을 해달라. 대신 대가는 엄청 세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기록이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다른 고객은 아마 일자리를 찾는 고객이었나 봐요. 네, 네.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신의 노동자들이 지금 중국에 있나요? 아니면 북한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서로 매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좀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은 북한 노동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 놀라더라.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 이 두 명이 여기 조력자 역할에서 되게 키포인트하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미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하려면은 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보여야 되잖아. 미국에 있다는 거를. 그렇지. 이 사람들이 그 회사의 네트워크에 같이 연결된 노트북을 호스트하는 노트북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농장은 무슨 말이야? 나 그러니까 랩탑 팜이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도 이 사람이 미국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보면은 미국에 있다는 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아, 미국 현지에서 접속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 포인트인데 여기는 뭐 중국에 있던 러시아에 있던 상관없죠. 어쨌든 미국이 없어요. 근데 나는 만약에 조력자로서 내가 이거를 호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중개탑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코로나 때 게임 업체든지 이런 IT 업체에서 재택근무를 한다. 그럼 자기 노트북으로 회사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은 보안 프로그램이 다 설치된 노트북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다가 노트북 공장을 차려두고 실제 회사에 접속하는 건 이 공장에 있는 노트북으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노트북에 접속하는 건 북한 친구들이 중국에서 접속을 하고 중국에서 접속하지만 이 노트북을 경유지를 삼아서 가기 때문에 저쪽 회사에서는 실제로 저 뒤에 중국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61년도에 당시 소련하고 체결된 조서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여기에는 일방의 어느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는 경우에 지체 없이 자기 군사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엔 전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체결된 협정에는 유엔 헌장 51조와 그리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이렇게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유엔 헌장과 자국법을 우선시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이걸 발을 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약간 새로운 시각에서 이 조약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을 맺은 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다. 거기까진 맞아요. 거기까진 맞는데 북한이나 러시아나 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고 조약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고 동맹을 맺고 싶으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항의를 한다고 그거를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러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러시아하고 동맹이고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면 남북한 간의 전쟁이 나면 자동으로 3차 대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동으로 3차 대전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해도 그냥 딴 나라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싸워봐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어떤 억제력이 국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요. 여태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핑계로 한미동맹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군사훈련도 하니 우리는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북한도 북러 동맹이 있으니까 핵무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러시아의 핵무기가 있으니까. 러시아 해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북한으로 하여금 당신들 이제 핵무기 가질 이유가 없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입니다. 이거는 동맹으로 정당화되지 않아요. 동맹이 있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 협력하면 안 돼요. 안보리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떨어진 걸 보니까 북한 말로 써 있는 미사일 조각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미
군사 협력의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건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북한이 영변에 가지고 있는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도 러시아에서 가져온 것이고 처음에 북한이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것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분해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미사일 기술을 갖게 된 거거든요. 모든 것이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그러네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협력을 해서 북한이 이 시점에 딱 필요한 핵이나 미사일 관련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에 더 우려를 가져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 어찌됐건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유엔 헌장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맞아요. 할 수밖에 필요할 때 없는. 갖다 쓰는 거네. 예. 헌장 51조라는 거는 자위권이거든요. 어떤 나라든지 자기가 침공당하면 무력을 써도 된다 이 말인데 개별적인 자유권뿐 아니고 집단적인 자유권. 동맹이 있으면 그것도 인정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